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가족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좀 속상한 일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형사범죄까지 일어난다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겠죠. 근데 의외로 가족 간의 형사범죄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유명 방송인들이나 뭐 연예인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가족 간에 뭐 불화가 있고 심지어 그게 형사 범죄로까지 뭐 불거져서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고 이런 경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형법에서는 이 가족 간의 형사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처벌의 조건을 붙이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친족상도례 규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글자 자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친족상도례 이렇게 말이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친족상도 이게 뭐냐면 친족 간,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뭐 도둑질과 같은 재산 범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붙이면 친족상도례 하면은 친족 간에 도둑질과 같은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처리하는 규칙이다, 규범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친족이라고 하면 뭐 배우자, 뭐 혈족, 뭐 동거친족, 동거가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절도나 횡령, 사기 이런 재산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범위까지는 형을 면제해서 처벌할 수가 없고 또 어느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으로 마련돼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족 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 자체는 성립은 되고 형을 면제하거나 다만 처벌할 수 없거나 혹은 처벌하는데 친족의 고소를 요하는 그런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족상도례 규정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제가 글자를 해석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둑질 또는 도둑질과 유사한 사기나 횡령 이런 재산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재산 범죄이지만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강도나 손괴 때로 부시는 거 이런 범죄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성범죄인 경우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과거에는 합헌 결정이 났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제 피해자분이 이제 가족들 뭐 예를 들면 뭐 삼촌이라든지 뭐 숙모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횡령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피해자분께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보고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친족상도례 모든 규정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직계 혈족 등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328조가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고 328조 1항은 형을 면제하는 친족의 범위, 그 다음에 328조 2항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은 328조 1항 즉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행에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헌법 규정에서 비롯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주된 논거는 무엇인가요? 친족 간의 범행에 있어서 가급적 국가의 형벌권을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예전과 같은 가족 구성원의 형태를 전제를 했었던 건데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핵가족이다 뭐 이런 말은 이미 다 뭐 지난 얘기고 1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돼 왔기 때문에 예전의 가족을 전제로 해서 친족 간의 범행에 국가 형벌권을 개입하는 것은 이미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 의미도 있고 재산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게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는 그런 걸 전제로 한 건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평균인과 같은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인 친족들과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그 이외에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 형을 면제까지 하는 우리나라의 친족상돌의 규정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설시를 하면서 친고죄로 규정하거나 혹은 형을 감경하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친족상돌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입법자는 입법 개선을 하고 그때까지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적용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친족 상돌의 규정 중 형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현재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현상을 반영한 판결이었는데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측면에서는 이른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가족이나 어떤 가족 형태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유사한 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족상돌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족 간의 형사범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부득이하게 안타깝게도 일어난 상황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분들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셔서 적법한 절차를 통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또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친족 간의 범죄가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친족 상돌의 규정 중 형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